무인기 관련해 갖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인의 소행이 아니다. 채널A에 자수를 할 때부터 이 새끼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이면 한겨레나 MBC를 찾아가야지. 채널A를 찾아가서 자수하는 그 이상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폭로하거나 또는 고백을 하려면은 영향력이 큰 매체를 찾아가야지 왜 1도 영향력이 없는 채널A 누가 본다고. 그리고 누가 봐도 편향된 곳인데. 그래서 주장한 건 뭐냐면 나는 일반적인 보통의 대학원생이었다라고만 믿어달라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 근무 경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경력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참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그다음 2년 동안이 넘도록 충격적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얘네들도 사실은 반공무원이었다. 사실상의 비밀 요원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피의자들이 수년간 치밀하게 도발을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2024년 5월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 2024년부터 3D 프린터로 기체를 제작하고 평양 비행 테스트를 마치는 등 약 2년에 걸쳐서 무인기 개발과 침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경에는 이미 남북 방공망을 2시간 동안 유린해도 아무도 모른다면서 평양까지의 비행 성공을 자신하는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동 TF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씨만 알고 있었는데, 대학원생 오씨만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던 김이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부터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기 제작을 착수를 했고, 평양까지 보내는,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군용 무인기 나오기 전에 이 민간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는 방법을 테스트해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무인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군용 무인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간 비행기도 보내려고 하고 있었고 2024년 10월 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자기들은 열병식 때 북한 열병식 때 평양에 이걸 보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용 민간기가 가는 걸 떠나갖고 진짜 열병식 때 민간기가 들어갔으면요. 진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25년 12월, 작년이죠. 작년에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북한 쪽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이미 지금 윤석열이가 물러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은 나중에 다 보상받는다라는 얘기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윤석열이가 없어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공적인 일이고 나중에 보상받을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게 그거예요. 이미 너무 이재명 대통령 시대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이 나중에 내가 보상받는다라고 작년 11월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잡혀 들어갔어도 김건희가 잡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종의 북한하고 트러블 만들고 내란을 기획할 수 있는 요 세력들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조직, 헤드쿼터나 운영자가 있다는 거죠. 얘기예요, 이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 씨를 비롯한 대학원생 오 씨를 비롯한 공작 협조원들한테는 활동비도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언론사를 차릴 수 있게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련이 됐고 얘네들이 뜬금없이 대학원생으로 갈 수 있게끔 대학에서도 장학금 받으면서 연구실을 차지할 수 있게끔 세종대에다 꽂아준 것도 결국은 국정원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김태효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보사 싹 지금 다 잡아들여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대가 또 자꾸 뭔가
지금 이 국가 권력 내지는 김건희 파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즉, 국정원이나 국가기관이랑 협조하는 조건으로 뭔가 내통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말 웃기지만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을 했습니다. 음. 지금 세종대학교 이사장이면서 세종학원 이사장이면서 사실상 세종학원의 소유주인 이 사람이 모 씨가 앱스타인 파일에서 이렇게 새롭게 공개된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하는 유일한 한국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명박 시절에 외교부 소속으로 그 섬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자료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쭉 파봤더니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미스터 유명환이라고 하는 이 전 외교부 장관이 이 섬에서 이걸 지냈다라고 보여지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우스 코리아의 미스터 유명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히스 엑셀런시라고 하는 구분 번호를 붙여놨어요. HE라고. 그래서 그 명단 안에 등장하는 HE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라는 거야. 사우스 코리아의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갖고 명단 안에 이거를 작성을 해놓은 거 보면, 씨발 외교부 장관을 시켜놨더니 여기가 갖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유명한은 당시 여러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석해서 내 이름이 기사에 많이 보도됐고 그래서 내 이름도 거기 집어넣은 것 같다. 앱스타인이 누군지도 모르며 연락을 받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 이러다 이제 사진도 좀 나오고 가르마 바뀐 사진도 좀 나오고 동영상 같은 게 좀 나와야 이 시기가 나중에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환이 외교부 장관 할 때 이 딸이요 특채가 됐었습니다. 네, 외교부에. 특채도 유담처럼 네. 특채 특채가 비리가 됐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앱스타인 파일까지 등장한 거예요. 자, 과연 관련해서 후속 자료들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종대학교가 특히 이 대통령실이나 이쪽 출신자들이 많이 가는 일종의 이제 취업을 많이 가는 부분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관련해서 국가 지원도 이 정부에서 꽤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정권 초기부터 군데군데 세종대가 등장하는 인물들, 권익의 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요 부분도 아마 새롭게 연결고리를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와 관련한 거 대통령이 TF 통해갖고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강력한 특검이라든지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게 되면 아마도 지금 이거를 주도했던 안보실하고 정보사 관련해서는 뭔가 감춰져 있는 내용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박정훈 장군이 1번 임무로서 최혜병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2차 특검하고 협조해가지고 최혜병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방장관한테 임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진우하고 김건희가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관련한 사안들도, 군 관련한 내용들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수박 거달기로만 지금 이거를 대충 넘겨왔어요. 1차 특검도 그렇고 군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그동안 미비했었는데, 이번 박정훈 장군이라면 해병 건은 당연히 본인이 연루된 거라도 잘 하실 거고, 그 이외에 내란과 관련된 이런 공범들이나 그와 관련된 관료들과의 어떤 행위들, 솔직히 이거 휴대폰 몇 개만 까가지고 통화 기록 줘야만 해도 금방 연결고리는 찾아낼 수 있거든요.
수사를 안 하고 뭉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준장. 예. 뭐 그래도 장군님이라고 하니까 별달면 아무튼 박정훈 장군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